안녕하세요, 여러분. 악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권력을 탐하고 남을 해치는 어딘가 섬뜩하고 사악한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테죠. 그런데 과연 조선시대의 장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단순한 악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잡한 시대적 배경과 피할 수 없는 인간적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인 존재였을까요? 오늘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가십을 넘어선 깊이 있는 역사적 탐구를 통해 조선 왕조를 뒤흔들었던 3명의 여인들이 각기 다른 욕망으로 어떤 파국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시대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오래전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인간 본연의 욕망, 치열한 권력 투쟁,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여성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기라고 규정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림자 같은 삶에서 우리 시대의 단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 자유를 탐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여인, 어우동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조선 전기, 유교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시대에 한 여인이 세상의 통념에 정면으로 맞서며 자신의 욕망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바로 어우동인데요. 그녀는 양반 가문의 여식으로 태어났지만 당시 여성들에게 강요되던 정숙함과 순종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우동은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인물로 억압적인 유교 사회의 굴레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연애를 추구했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파격적인 행동이었을 겁니다.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끔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그녀의 삶에 따라붙게 됩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한 유교적 도덕을 강조하며 여성에게 순결과 정절을 강요했지만 실상 고위 관료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문란함이 만연했던 것이죠. 금남의 공간에서 위선적인 사대부들이 밀담을 나누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어우동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런 위선적인 사회적 통념에 대한 저항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시대는 그녀의 용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고 단죄하는 데 혈안이 되었죠. 재판정에서 냉대받는 어우동의 모습과 그녀를 비난하는 군중의 시선은 개인이 시대적 억압에 맞섰을 때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엄격한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는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문처럼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가두려 했고 결국 어우동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개인의 자유와 시대적 억압 사이에 해소되지 않는 갈등에서 오는 씁쓸함과 깊은 연민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과연 그녀는 단순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선구자였을까요? 어우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여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비극으로 이어진 어우동의 이야기가 한 시대를 장식했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욕망으로 조선 중기를 뒤흔든 여인의 삶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바로 권력과 부를 향한 끝없는 탐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정난정의 이야기이죠. 그녀의 삶은 미천한 태생을 극복하고 오직 자신의 의지와 계량만으로 조선 사회의 가장 높은 곳까지 치솟았던 놀라운 신분 상승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정난정은 본래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나 기생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한계를 뛰어넘어 권력의 핵심으로 파고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운명은 문정왕 후의 동생이자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윤원영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윤원영의 눈에 든 정난정은 그의 첩이 되어 궁궐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권력의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윤원영의 애첩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지략과 뛰어난 판단력으로 윤원영의 마음뿐만 아니라
문정왕후의 신임까지 얻어내며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정난정의 거침없는 행보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제거하려 했죠. 그 누구도 그녀의 야망 앞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특히 윤원영의 정실 부인인 김씨 부인을 독살했다는 의혹은 그녀의 잔인하고 냉혹한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화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난정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정경 부인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는 천민 출신 여인이 당대 최고위 관직의 부인이라는 유교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파격적인 신분 상승이었죠. 그녀는 오만함과 권력을 등에 업고 거침없이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심지어 당시 사대부들조차 그녀에게 뇌물을 바치며 줄을 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었고 조정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백성들의 삶까지 그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죠. 조선 중기를 통틀어 이처럼 한 여인이 막대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의 욕망은 끝없이 부풀어 올랐고 결국 이는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정난정은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해줄 절대적인 보호막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몰락은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가차없이 찾아왔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과 동시에 정난정의 악행에 대한 비난과 고발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고 결국 그녀는 모든 관직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지죠. 권력과 부를 향한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화려한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정난정은 자신에게 내려진 독배를 스스로 마시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맞이한 후 권력의 무상함을 상징하듯 그녀의 텅 비어버린 권좌 위로 쓸쓸하게 낙엽만이 흩날렸을 겁니다. 정난정의 이야기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결국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슬픈 교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사랑과 권력, 그리고 질투가 얽힌 비극적인 운명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선 숙종시대의 장희빈, 그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장희빈을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악독한 여인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악녀라는 프레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적인 고뇌와 시대적 한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희빈은 역관의 딸이라는 비교적 미천한 신분으로 궁에 들어왔지만 빼어난 미모와 총명함으로 숙종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숙종과 장희빈의 사랑은 궁궐의 아름다운 정원처럼 화려하게 피어났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사랑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뜨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실의 사랑은 결코 두 사람만의 감정일 수 없었죠. 그들의 관계는 곧 궁중암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현왕후라는 정실 왕비의 존재, 그리고 대비를 비롯한 수많은 궁중 세력들의 견제는 그녀의 사랑을 위협하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장희빈은 왕의 총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권력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야망은 점차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불꽃은 결국 자신을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이 되어 서서히 그녀를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왕의 총애는 그녀에게 한없이 달콤한 독과 같았을 겁니다. 숙종의 마음을 얻고 승승장구하며 마침내 희빈의 자리에 오른 장희빈은 이제 인현왕후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되었죠. 두 여인의 운명이 엇갈리는 비극의 서막이랄까요? 정실 왕비의 존재는 그녀에게 넘을 수 없는 선처럼 느껴졌을 테고 선을 넘어서기 위한 장희빈의 야망은 점점 더 거침없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불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싶은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권력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언제나 차가운 계산과 냉혹한 정치의 공간이었죠.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과 장희빈을 등에 업은 남인 세력의 대립은 숨막히는 궁중암투로 번져나갔습니다.
데비마마를 비롯한 수많은 궁중 세력들의 견제는 마치 거미줄처럼 장희빈을 옥죄어 왔을 겁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받았고 그녀의 모든 선택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왕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또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권력을 탐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녀는 어쩌면 사랑과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 점점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2년 후는 폐위되고 장희빈은 마침내 조선의 국모,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이제는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영광의 뒤편에는 불안과 위태로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왕비가 된 장희빈은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그녀의 야망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권좌를 탐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뜨거운 야망과 함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불안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 자신의 생존과 아들의 미래를 건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권력 남용과 오만에 점차 지쳐갔고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를 향한 연민과 동정심이 다시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고요가 찾아오듯 숙종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죠. 권력을 잃은 장희빈은 결국 왕비의 자리에서 다시 강등되어 희빈으로 돌아가게 되고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의 자리에 복이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한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했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궁궐은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암투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의 복위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고 마는데 이는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이 사건은 숙종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고 결국 장희빈에게 사살하는 극단적인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차가운 궁궐 한 구석,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를 알리는 사약이 내려지는 순간 과연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숙종의 사랑은 싸늘하게 식었고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당쟁 속에서 장희빈은 결국 정치적 희생양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한 여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시대 왕실의 권력투쟁과 당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사랑과 권력, 그리고 질투에 덫에 걸려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장희빈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그녀는 단순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낳은 비극적인 존재였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